얼마 전 현대로템이 로봇 플랫폼 전문 업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을 잡고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다족보행 국방로봇 개발에 나섰는데요. 최근 전쟁을 통해 무인 체계에 관심도가 올라가자 다족보행 로봇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군사지원 물품 중 특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인 로봇이었는데요. 무인 로봇 중 하나인 미국산 자폭 드론은 러시아군의 기갑 전차 부대를 모두 전멸시켜버려 전 세계에서는 지금 무인기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폭용 드론은 일회성이다 보니 제작 단가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힘들고 단순한 설계로 인해 폭넓은 전략을 구사하기 힘들어 이번 전쟁에서 장기적으로 운용하긴 힘들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우리 한국이 최근 기관총과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 로봇을 개발에 착수해 러시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탄생시키자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바로 현대로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10년 전부터 휴머노이드라는 이족 보행 로봇을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하면서 전 세계 챌린저 대회에서 1등으로 입상하기도 하는 등 로봇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1위 로봇 기업임을 인증받은 현대로템이 로봇 플랫폼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잡고 방산 로봇 분야의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기까지 했습니다. 이젠 전장에서 무인 로봇의 전투가 점점 가속화됨에 따라 승패를 확실히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죠. 그동안 전장에서 무인기는 그저 공중에 떠있는 무인 드론들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고 교란시키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지상에서 무인 체계를 운용해 AI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무기를 사용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시스템적인 로봇 개발을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지형을 다족 보행 로봇을 이용해 정찰을 하거나 전차가 지나가기 전 먼저 로봇을 보내 지뢰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그저 지상 정찰병 정도의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기관총과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하면서 단순한 정찰 용도를 넘어 하나의 전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인 로봇 하나가 사람 1000명의 역할을 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거죠. 아무튼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 국가들이 지상 중심의 무인 체계를 운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장에서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 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상황에 맞춰서 정교한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조차도 로봇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면 개발 시도조차 못할 정도의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기에 그 어느 국가도 섣불리 개발을 시작하겠다면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천만한 전장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이는 초고도화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상 로봇 운용은 어렵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군사 강국을 중심으로만 무인 로봇 개발을 시작 중인데 그중 우리 한국의 기업이 군사 강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지상체계에 무기를 장착한 로봇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국가들은 지상 무인 체계의 로봇에다가 바퀴나 궤도를 장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퀴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차처럼 아스팔트 포장 도로 정도는 손쉽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 로봇을 개발하게 된다면 기존 보행 로봇보다는 프로그래밍 난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바퀴나 궤도 로봇은 보행 로봇과 달리 개발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게 쉽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보행 로봇은 소수의 군사 강국들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전유물 같은 것이죠. 보행 로봇은 개발만 해도 대박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퀴나 궤도가 달린 로봇은 평지나 약간의 경사로만 이동할 수 있는 반면 보행 로봇은 우리 사람과 같이 산악 지역과 더불어 암벽을 등반하는 등 개인 전투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과 같은 보행 로봇에게 기관총이나 대전차 로켓 등을 쥐어준다면 기존 로봇들과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로봇들은 사람과 다르게 지치지도 않고 장기간의 배터리만 보존된다면 식량도 필요 없게 되는데요. 여기에 자체 충전 시스템까지 추가해 자동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한다면 말 그대로 무한 에너지를 가진 로봇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 동력을 가진 보행 로봇으로 한계 중대를 편성해 러시아 중심지 깊숙한 곳으로 침투시킨다면 그 뒤로는 푸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파괴력, 유지력, 기동력 등 모든 측면에서 로봇이 사람을 압도하기에 보행 로봇 하나가 사람 1000명에 달하는 전투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군사용 보행 로봇이 뛰어난 성과를 내자
현재 일본 내부는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보행 로봇을 개발했으면서도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개발한 보행 로봇들은 잘 포장된 도로만 이동할 수 있었으며 비포장 도로에 접근한다면 로봇이 완전히 먹통이 되는 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그저 가정용 주부 로봇이지 전장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로봇인 것이죠. 사실 보행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쪽 보행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아직까지 그 어려움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도 일본 원전이 폭발해 원전 내부에 방사능이 가득 차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일본은 내부 상황을 보기 위해 로봇을 긴급 투입시켰지만 지형이 워낙 고르지 못한 탓에 로봇이 걷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는데요. 일본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이 곧바로 보행 로봇 개발에 들어갔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일본의 기술력을 완전히 앞지르는데 성공해버렸습니다.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은 이를 시작으로 이족 보행 로봇과 사적 보행 로봇을 지상 무인 체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로봇들을 통해 군에 필요한 장비와 군장 그리고 보급품들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일부 보병 군대를 감지하면서 따라다니는 정찰 로봇까지 개발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이때 미국이 한창 적극적으로 로봇 개발을 진행할 당시 한국의 연구진들은 미국과 함께 공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술력을 모두 체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쳐 한국형 방산 보행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행 시스템을 적극 채택하고 추가적으로 미사일과 기관총 같은 무기들을 탑재해 언제 있을지 모를 무인 전장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보행 로봇은 평시 및 전시 상황에서 대테러 임무 수행은 물론 전투원 대신 감시 및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어 아군의 생존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적에게 극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달리 우리 한국은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국내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군용 보행 로봇 개발 성공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